여기까지 그냥 쭉 개념 수업 한번 쫙 할 거고, 그리고 나서 내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수업 진행할게. 자, 일단 이제 미적분이 크게 이제 수열의 극한이라는 파트랑, 그지? 수열의 극한이라는 파트랑,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분법, 그 다음에 이제 적분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 일단 이제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수열의 극한이라는 단원에서, 지금 쉽게 말하면 이 수열의 극한이라는 단원이 뭐냐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니네가 수학 1에서 뭘 배우냐면, 우리가 이 전에 수학 1에서 수열이라는 걸 니네가 배워. 알다시피 수열이라는 거, 그지? 수열이라는 단원이 뭐냐라고 하면 이런 거잖아. 수열이라는 단원은 결국 AN 찾는 단원이잖아. 그러니까 일반항을 얼마나 잘 찾아내는 단원이지, 그지? 그래서 니네가 n번장이 뭔지를 찾아내는 단원이 수열의 단원이야. 그래서 수열의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n번장을 얼마나 잘 찾아내는 거지. 그래서 n번장을 찾아내서 우리는 걔를 AN이라고 찾아내고, 그 AN을 찾아낸 다음에 이제 몇 번장인지를 우리가 그 n자리에다 대입해가지고 우리가 몇 번장이 뭔지를 찾아낸다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 오늘 배울 이 수열의 극한의 내용은 뭐냐면, 얘들아, 이 AN이라는 이 수열에다가 n이 만약에 엄청나게 커지면 어디에 가까워지느냐라고 묻는 게 그냥 수열의 극한이야.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이란 단원이 뭐냐면, 그냥 AN 찾아낸 다음에 이 n번째 무한히 커지면 얘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거지, 그치?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별건 없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래서 이 AN의 형태가 어떤 식의 형태로 많이 문제가 출제되냐면,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로 출제가 많이 된다거나, 또는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로, 그지? 뭐 요런 형태의 문제로 니네한테 많이 출제될 거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AN을 찾아내고 나서, 그지? 그 AN을 그냥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되는 건데, 일단 실제로 니네가 배운 수열에서는, 얘들아, 니네가 원래 수열에서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밖에 안 배웠단 말이지, 원래 처음에. 그래서 등차 수열은 다 어떻게 생겼냐면, 얘들아, 등차 수열의 AN은 모두 다 dn 플러스 알파 형태, 이런 식으로 니네가 생겼을 테고, 공차 곱하기 n 형태로 생겼을 테고, 등비 수열의 AN 형태는 다 어떻게 생겼냐면 A1 곱하기 뭐 R에 n-1승이라고 해서 n에 관한 지수함수 형태로 생겼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 무한대로 얘를 보내버리면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게 쉽게 말하면 수열의 극한이란 단원이야. 그런데 이 먼저 등비수열을 잠깐 알아보면, 얘들아, 이 등비수열에서는 얘를 만약에 이제 등비수열만 먼저 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가 A1 곱하기 R의 n-1승일 때 이 R의 값에 따라서 이거의 값이 계속해서 변해. R의 값에 따라서. 이 R이 뭐냐에 따라서 이 값이 계속해서 변화할 거야. 어떻게 변화하냐면, 일단 첫 번째로 만약에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잖아.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잖아. 그러면 얘가 무조건 0이 돼버려. 이건 지금 니네가 이걸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냥 지금 그냥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비가 R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얘가 무조건 0으로 수렴해버려. 왜 그러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여주면, 뭐 2분의 1에 n-1승 같은 경우에서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얘가 무한대로 가거든? 얘가 무한대로 가. 2분의 1의 무한대승은 얼마냐? 그럼 0인 거잖아.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얘가 모두 다 0으로 가버린다고. 그 다음 만약에 R이 1이잖아? R이 1이야. R이 1이면 어떻게 돼버리냐? R이 1이면, 자, 여기가 R이 1이잖아? 그럼 결국 얘가 n이 무한대로 가봤자 얘가 1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의 결과는 그냥 무조건 A1이 돼버린다라는 내용이겠지. 그 다음 이제 R이 만약에 1보다 커버리면 어떻게 되냐? 얘들아, R이 1보다 커버리면 어떻게 되냐? 얘들아, R이 1보다 커버리면 니네가 이게 지수함수 형태로 봤을 때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생겼거든. R이 1보다 크면. 그러니까 얘가 무한히 커져버리면 이거의 결과는 항상 무한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뭐 이거의 결과는 무한대다라고 해도 되고, 그냥 우리는 그걸 다 줄여서 우리는 그냥 발산이라고 해버리지. 그래서 R이 1보다 클 때도 우리는 발산해. 그 다음 마지막으로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잖아. 그럼 이거의 그래프의 개형은 우리가 원래는 못 그리는 게 정상인데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얘를 그려준다라고 보면 이거의 그래프의 개형이 막 이런 식으로 생길 거야.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이거의 결과 역시 발산한다라고 니네가 외워둘 거야. 그래서 우리는 등비수열에서, 이런 등비수열에서 이 AN이 R의 범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줄여서 등비수열의 범위가,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우리는 얘를 수렴한다라고 보는 거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발산한다라고 볼 거야. 뭐 너무 쉬운 내용이야. 지금 그냥 다 한번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뭐 등비수열 같은 경우 니네가 봐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AN이 뭐 3 곱하기 5에
뭐 n-1승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걸 니네한테 풀어달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여기서 공비를 찾았을 때 공비가 5기 때문에 공비의 범위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발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또는 예를 들어서 니네한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마이너스 5 곱하기 뭐 2분의 1에 2n 플러스 1승을 계산해달라고 하면 얘 등비수열이거든? n이 지수에 있으면 다 등비수열이라고 봐주면 돼. 그럼 얘 공비가 얼마냐면 공비가 4분의 1이란 말이지. 공비가 4분의 1이라는 소리는 얘가 분명히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얘는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니네가 머릿속에 외워놓자라는 거야.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공비에 따라서 이 결과는 0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그냥 초항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모두 다 발산할 수 있다라고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해주면 되는 거고 이 등비수열이 아닌 등차수열인 건 얘들아 되게 쉬워. 당연히 만약에 여기서 D가 양수잖아? 그럼 얘는 무한대로 커질 수밖에 없어. 왜? 등차수열은 n에 관한 1차 함수거든? n에 관한 1차 함수니까 D가 양수면 당연히 무한대로 커져버릴 테고 D가 음수잖아? 공차가 음수잖아? 얘는 뭐 무조건 마이너스 무한대일 거야. 이게 다지. 그래서 니네가 지금 수열의 극한이라는 단어는 어쨌든 니네가 배운 수열이 등차 또는 등비일 텐데 가장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이 이렇게 생겼고 등비 수열이 이렇게 생겼을 때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등차 수열은 무한대 아닌 마이너스 무한대일 거고 등비 수열은 공비에 따라서 0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뭐 초항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두 다 발산할 거다라는 걸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해 놓자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응용시키는 게 뭐냐면 예를 든다라면 일단 첫 번째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이제 수열들이 좀 응용된다라면 5n제곱 플러스 4n분의 그죠? 뭐 2n제곱 마이너스 2n을 풀어라 2를 뭐 풀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라면 우리가 요거를 봤을 때다 얘도 무한대로 가버리고 얘도 무한대로 가버리잖아 그지?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는 어떻게 풀까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무한대분의 상수는 반드시 0이다라는 걸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해줘야 돼. 얘들아 무한대분의 상수가 0인 건 너무 당연해. 왜 그러면 니네가 알고 있을 만한 그래프로 y는 x분의 1 그래프 잠깐 살펴볼래 얘들아? y는 x분의 1 그래프 한번 살펴보면 x가 무한히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x축에 가까워지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x가 무한히 커지면 얘는 0이 돼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 위에 숫자가 x분의 100이라도 니네가 그래프는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x가 무한히 커지면 이거의 값은 무조건 0에 가까워진다는 거지.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는 일단 0이다라는 걸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해 놓자고. 그래서 일단 무한대분의 상수는 0입니다. 그럼 그걸 이용해서 얘를 풀어준다라면 우리가 머릿속에 지금 무한대분의 상수가 0이다라는 걸 알면 얘를 어떻게 한번 풀어줄 거냐면 전체를 n제곱으로 한번 나눠버리면 우리가 분자분모를 똑같은 수로 나누는 건 문제될 게 없으니까 5 플러스 n분의 4분의 2 마이너스 n제곱분의 2다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한대분의 상수라서 0이 될 테고 얘도 무한대분의 상수라서 얘도 0이 돼버릴 것. 그래서 이거의 결과는 5분의 2다라고 풀어주는 게 일단 일반적인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를 풀어주는 방식이야. 그런데 우린 이렇게 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어차피 이 리미트가 할 일이 족밥 제거라고 해서 여기서 최고차항이 2차잖아 그지? 그럼 최고차항이 2차니까 2차를 제외한 나머지 그냥 족밥으로 보고 그냥 이렇게 다 지워지면 돼. 지워주고 나서 리미트가 할 일 다 있다 해서 딱 지워주면 결국 이거의 결과는 바로 5분의 2가 나온다라고 니네가 봐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빨리 푸는 방법. 그러니까 어차피 원래 정상적인 풀이는 이건 거고 우리가 어차피 풀 땐 이렇게 풀 거라는 거지.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등비수열 형태로도 한번 살펴본다면 2의 n승 플러스 3의 n승 3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5다라고 한번 해보자. 얘들아 우리도 요거를 잠깐 살펴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한번 해석해 볼 거냐면 얘들아 지금 분모도 무한대야. 왜 무한대냐?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니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일 수밖에 없을 테고 위에 얘도 무한대인 거 알고 있지? 우리가 방금 여기 옆에서 공부하고 왔지? 무한대에서 뭘 빼봤자 얘도 결국 무한대일 거냐. 그럼 이 문제의 결과 역시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거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인데 얘는 어떻게 풀 거냐? 이번에는 요거를 한번 써먹어 볼 거야.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잖아. 그럼 걔는 0으로 수렴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번에는 아까 전에 여기선 최고차항의 차수가 가장 큰 걸로 나눴지만 이번에는 나는 밑이 제일 큰 애로 나눠볼 거야. 여기서 공비가 가장 큰 건 3이거든. 그래서 내가 분자분모를 똑같이 3의 n승으로 나눠본다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승으로 나눠버리면 얘는 3분의 2의 n승이 될 테고 얘는 플러스 1이 될 테고 얘도 3의 n승으로 나눠버리면 3 플러스 3 마이너스 5 곱하기 3분의
1의 n승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왠지 알지? 내가 3의 n승을 분자분모에 똑같이 나눠준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더라.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얘는 0으로 수렴할 거고 얘도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얘도 0으로 수렴할 거라고. 그래서 이거의 결과는 뭐가 됩니까 얘들아? 결국 답은 3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게 원래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야. 그러니까 등차수열의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 그러니까 등차수열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통 얘를 등차수열을 그냥 다항함수를 통틀어서 많이 말하거든. 그래서 다항함수의 형태에서의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는 차수가 큰 놈이 왕이다라고 해서 이걸 지워버리고 문제를 풀어버린 거고. 등비수열 형태에서는 우리가 요걸 이용해서 풀 거기 때문에 분자분모의 공비를 분자분모로 나눠버리는 거지. 근데 이것도 이렇게 맨날 나눠서 푸는 거 시간 아까우니까. 얘들아, 이 지수함수에서의 가장 풀이 방법이 편한 거는 미 큰 놈이 왕이야. 그럼 여기서 미 큰 놈이 누구냐 그러면 3이 밑이 제일 큰 거잖아. 그럼 미 큰 놈을 제외한 나머지는 죽여버려 이렇게. 그럼 얘가 죽여버리면 얘가 할 일 다 한 거지. 리미트 뒤져버리는 거고. 그럼 결국 답이 얼마냐 그러면 3의 n승분의 3의 n승 플러스 1이 돼버리니까 3의 n승 3의 n승 약분되니까 답은 3이다라고 풀어주면 끝나는 문제겠지. 그래서 우리가 얘들아 결과론적으로는 이 수열이라는 단원에서 그냥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면 다항함수 형태일 때는 최고차항이 큰 놈으로 나눠서 풀어주면 되는 거고 등비수열 형태일 때는 밑이 큰 놈으로 나눠서 풀어주면 돼. 근데 그거를 맨날 이렇게 나눠서 풀기 시간 아까우니까 그냥 우리는 줄여서 푸는 거고.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자 그럼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응용을 몇 개만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니네한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다 3의 n승 플러스 2 플러스 2의 3n승 분의 뭐 5의 n승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3n 마이너스 2 플러스 3의 n승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자 누가 봐도 지수함수분의 지수함수인 거 니네가 알아. 그럼 니네가 여기서 빨리 결정해줘야 되는 게 미 큰 놈이 왕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밑이 큰 놈을 빨리 찾아줘야 돼. 그럼 얘들아 여기서 밑이 제일 큰 놈이 누구야 얘들아? 밑이 제일 큰 게 얼마지 얘들아? 여기서 밑이 제일 큰 게 누굴까? 쉽게 말하면 밑이라는 거는 공비를 말하는 거야. 공비가 제일 큰 애가 여기서 공비가 제일 큰 애가 누구야? 2의 3승 8이겠지 8. 여기서 얘들아 공비가 가장 큰 건 8입니다. 왜냐면 공비는 n자 바로 앞에 있는 얘를 다 봐야 돼. n자 밑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들아 얘도 지금 다 있으면 얘가 지금 뭐냐면 8의 n승인 거고 얘도 다 있으면 8의 뭐야? 8의 n 마이너스 3분의 2승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밑이 제일 큰 건 n자 바로 밑에 있는 애가 밑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밑이 제일 큰 놈은 8입니다 8. 그래서 여기서 없애줘야 될 거는 얘를 제외한 나머지들이 족밥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삭제되는 거야. 얘 할 일 다 있으면 죽어버리는 거고. 그래서 결국 남는 거는 2의 3n승분의 2의 3n승 마이너스 2가 돼버리는 거니까 얘랑 약분하니까 답은 2의 마이너스 2승이 돼서 답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 다음 추가적으로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니네한테 3의 n승분의 100 n의 200승을 구해달래. 자 얘는 지금 지수함수 형태고 얘는 다항함수 형태야. 그러니까 지수함수랑 다항함수를 비교하잖아? 그럼 무조건 지수함수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그냥 족밥으로 봐주면 돼. 그러니까. 지수함수랑 다항함수는 다항함수의 차수가 얼마나 크든 관계없이 무조건 지수함수가 더 커. 그래서 이거의 결과는 얼마다 얘들아? 0이다 라고 니네가 풀어주면 된다는 거지. 이게 여기서 나오는 수열의 극한 단원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 단원이 뭐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고 그냥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그냥 짬뽕 단원이야. 먼저 AN을 빨리 구해내야 돼. 어떤 AN이 나올지 모르는 거지. AN을 구해낸 다음에 AN을 무한대로 보내는 게 여기서 할 역할이야. 근데 이 무한대로 보낼 때 니네한테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라고. AN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를 3n-1 이걸 풀어라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야. 이거 당연히 답이 무한대잖아. 이런 문제 나오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AN, BN이라고 해서 이런 모양으로 니네한테 문제를 바꿔줄 거야. 어쨌든 간에. 니네가 풀어야 되는 형태는 이런 형태의 문제겠지. 그럼 얘랑 사라지는 거니까 답은 5분의 3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를 니네가 풀어낼 수 있으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거든.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는 니네가 풀 수가 없어서 얘를 다시 뭐로 바꿔서 풀어야 되냐면 결과론적으로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로 바꿔서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말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니네한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에 n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n. 자, 이걸 풀으래 니네한테. 자, 니네가 이거의 결과가 무한된 걸 알고 있고 이거의 결과가 무한된 걸 알고 있거든. 그럼 우리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뭔지 모르잖아. 우리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얘를 풀어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풀 거냐? 얘를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로 바꿔볼 거야. 이걸 이렇게 바꾸는 방법은 되게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모두 다 유리화로 바꿔주면 돼. 자, 어떻게 풀 거냐? 얘를 이렇게 바꾸겠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바꿔주면 루트에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n분의 분자를 유리화시켜줬다고 생각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겠지. 그럼 이거 결과론적으로 얘랑 사라질 거고, 그지? 그럼 얘들아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로 문제를 바꿔놨지?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얘들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는 니네가 못 풀어. 그러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를 무조건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로 바꿔야 돼. 우리가 결국 풀 수 있는 건 딱 이거 하나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로 바꿔놓고는 이제 우리가 뭘 따진다고 했지 아까? 최고차항의 차수가 몇 차인지를 따진다고 했잖아. 얘들아 얘 분모의 최고차항은 1차니까 이 중에서 최고차항 1차이기 때문에 얘는 1차지.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얘는 2분의 1차니까 얘는 지워버리는 거야. 그러면 1차니까 살려놓고 1차니까 살려놓고 그럼 얘가 할 일 다 했으니까 리미트도 사라지겠지.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남는 게 얼마냐면 2n분의 4n이 돼서 답은 2다라고 풀어주는 게 가장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가 조금 쉽게 푸는 방법도 한번 설명을 한다면 얘들아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를 조금 쉽게 푸는 방법도 있긴 해. 잘 봐. 우리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얘들아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 무슨 말이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루트에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4 마이너스 n이라고 놓고 바꿔 풀어도 문제될 게 없어. 무슨 의미냐면 얘들아 쌤 문제가 분명히 n제곱 플러스 4n인데요. 얘를 이 뒤에다 4를 더해도 돼. 니네 마음대로 얘들아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얘들아 어떠한 상수를 니네 마음대로 더해봤자 이 식은 변화하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다 막 4를 더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은 니네가 이 식을 풀려고 봤는데 이 식에서 우리가 이 루트를 못 푸는 이유가 뭐야? 여기 4가 없어서 못 풀잖아. 얘가 완전 제곱식이 아니라서. 그래서 니네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얘를 4로 바꿔버려. 그럼 얘를 뭐라고 써야 되냐면 얘들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를 이렇게 써도 되겠지. 루트에 n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n이라고 써도 상관없다고. 그럼 얘는 다 있으면 뭐라고 써도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n 플러스 2 마이너스 n이 돼서 얘랑 사라지기 때문에 결과는 얼마입니까? 2다라고 해서 이렇게 바로 풀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유리화를 하지 않고도 풀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쌤 전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사람은 그냥 유리화해서 풀면 돼. 그냥 문제를 좀 빨리 푸는 팁인 것 뿐이지 이걸 가지고 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풀어주는 게 결국 이 수열의 극한에 대한 내용이야 얘들아. 물론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겠지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이용해서 결국 문제들이 좀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 그래서 수열의 극한이 딱 끝나잖아? 그럼 바로 뭐가 나오냐면 수열의 극한 바로 다음 단원이 뭐냐면 급수라는 단원이거든? 밑에 보면 바로 보이지 급수. 그러니까 급수라는 단어는 또 뭐냐? 우리가 방금 위에서 배운 단어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물어본 단원이라면 지금 우리가 배울 이 급수라는 단어는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단원이 그냥 급수 단원이야. 우리 원래 수학 1에서 얘들아 수열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 단원이 뭐냐면 수열의 합이라는 단원이거든. 우리가 수열이라는 단원에서 an을 찾아내고 수열의 합이라는 단원에서 sn을 찾아내는 거잖아. 그래서 an에다가 리미트 씌우는 게 수열의 극한인 거고 sn에다가 리미트 씌우는 게 그냥 급수인 거야. 그럼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구하세요라는 단원이 이 단원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이거도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 없고 얘들아 얘를 우리는 다시 말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더라 우리 sn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결국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의 ak의 합 아니겠습니까?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우리는 sn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이거야. 근데 이걸 좀 이쁘게 써가지고 여기 단원에서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 리미트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an이 뭐가 되느냐. 얘들아 지금 요 표현과 요 표현과 요 표현은 모두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얘들아 시험 문제는 당연히 요런 표현으로 문제가 출제되겠지만
실제로 니네가 문제를 풀 때는 모두 다 이렇게 바꿔서 풀어야 돼. 이렇게 바꿔서 푼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야. 니네한테 예를 들어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만약에 n에 n 플러스 1분의 1을 풀어라 라는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니네는 이걸 한 번에 풀 수 없어. 이건 지금 두 문제야.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냐. 먼저 얘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먼저 바꿔야 됩니다. 얘들아 이건 지금 두 개를 니네가 한꺼번에 풀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걸 무조건 이렇게 바꿔줘야 돼. 그리고 나서 우리는 수학 1 때 배웠던 이 SN을 이용해서 우리는 얘를 풀어낼 수 있을 거라는 거지. 우리 얘 풀어라 그러면 얘들아 얘 다시 한번 쓰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걸 니네가 알고 있잖아. 그리고 얘랑 한 끝발 차이 나니까 여기 하나 남고 여기 하나 남으니까 얘를 다시 한번 쓰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하나 남으니까 1분의 1이 남을 테고 여기 남는 거 n 플러스 1분의 1이 될 텐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0이다라는 걸 아까 앞에서 공부했고 그래서 이거의 결과는 얼마다 얘들아? 1이다라고 풀어내는 게 결국 급수의 파트야. 그러니까 급수라는 게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니네한테 야 SN을 무한대로 보내세요야. 근데 SN을 먼저 풀고 나서 그냥 리미트를 보내면 돼. 자, 근데 여기서 이걸 하기 전에 좀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잘 봐봐 우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더라. SN이 만약에 뭐 알파다라고 한번 해볼까 그냥? 그러니까 어떤 이 급수의 값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알파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니네 당연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1도 얼마일 거냐면 당연히 알파일 거야. 얘들아 n번째 항까지 그러니까 SN에 n이 무한대로 가는데 SN과 n이 무한대로 갈 때 SN-는 당연히 똑같은 대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너무 당연한 내용이잖아. 그지? 그지? 너무 당연하지? 그럼 니네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한다라는 건 우리가 이 극한의 성질에서 어떤 수렴하고 수렴한다라는 건 아니라 수렴 빼기 수렴도 결국 우리는 수렴한다는 사실을 니네가 알고 있거든. 이건 극한의 성질에서 배우는 내용이지. 그럼 우리가 이걸 한번 이렇게 빼볼래 얘들아? 그럼 우리가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M-1이 결국은 0이 될 거다라는 사실이야. 그럼 다시 말하면 얘들아 우리 SM 빼기 SM-1도 역시 우리가 여기 단원에서 배우고 옵니다. 수학 1에서. 그러니까 수학 1이랑 되게 연관이 많아. 그러니까 수학 1 수열 파트 배우고 원래 이렇게 극한으로 넘어오는 게 정상이야 원래. 옛날에는 그랬었어 교육과정이. 수열 끝나고 나서 수열의 극한이었었어 옛날에 교육과정. 자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N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결국 AN이 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다시 내가 말하면 이거를 한마디로 해버리면 이런 말이야. 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만약에 SN의 값이 어떤 값으로 수렴하잖아? 그럼 무조건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은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야. 잘 봐. 내가 방금 얘 풀었잖아. 얘 풀었는데 답이 수렴했지. 그러면 얘는 분명히 얘를 리미트로 보내버리잖아? 그럼 이거의 결과는 무조건 0일 거라는 거야. 실제로도 0 맞지? 왜냐면 얘가 분모 2차잖아. 무한대분의 1이잖아. 실제로도 0 맞잖아. SN이 수렴하면 무조건 AN은 0으로 수렴할 거란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명제 단원에서 이 명제가 참인 명제이기 때문에 이 명제를 대우로 바꿔봐. 이 명제를 대우로 바꾸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잖아. 그럼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의 값은 발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수렴한다의 말에 반대말이 발산이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니네가 어떤 급수를 푸는데 이런 급수를 푸는데 만약 내가 니한테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3n제곱을 만약 풀으래. 그럼 내가 아까 전에 이런 문제를 풀으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했냐면 이 문제를 풀으라고 하면 무조건 얘를 이렇게 형태가 나왔지만 이걸 이렇게 바꿔서 풀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겠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k 제곱이라고 바꾼 다음에 그 다음 니네가 이 시그마를 풀고 나서 리미트를 푸는 게 정상적인 풀이 순서거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오기 전에 니네가 항상 확인해야 될 작업이 있어. 니네한테 이걸 풀으라고 했다는 거지. 이걸 풀으라는 게 무슨 말이야? 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구해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의 값이 뭔지 구해봐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럼 니네가 먼저 확인해야 돼 볼게. 얘가 혹시 0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물어보라는 거야. 얘가 0으로 가 안 가? 얘들아? 얘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지금 3n제곱이 0으로 가니 안 가니? 얘가 0이 아닌 거 확실하잖아. 얘가 0이 아니잖아? 그럼 이거의 결과는 나올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풀 가치가 없다라는 거지. 풀어보는 의미가 없다는 거. 이걸 이렇게 바꾸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걸 풀어라라는 문제가 나오지도 않겠지만 이거의 결과는 무조건 발산입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얘가 0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고 얘가 0이 아니라면 이 문제는 풀 가치가 없다는 거지. 왜? 무조건 AN이 0으로 가지 않으면 이거의 결과는 무조건 발산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했지?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니네가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요것도 하나 기억해줘야 돼. 선생님, 그러면요,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만약에 AN이 0이면 무조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수렴합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0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한다고 했잖아. 그럼 얘가 0이면 수렴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수렴해, 안 해? 안 해.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 외워두면 좋긴 합니다, 얘들아. 요런 문제가 있거든. 얘들아, 얘 분명히 0으로 가는 거 맞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이 0으로 가는 거 맞지? 하지만 이거를 풀잖아? 내가 뭐 이걸 증명하지 않겠지만 얘 풀면 무한대 나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 때문에 얘가 0이라고 해서 반드시 수렴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까지 머릿속에 좀 기억해 놓자고. 무슨 말인지 했지? 자,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아까 전처럼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풀어봐 라고 하면 니네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먼저 뭐부터 확인하자고? 얘가 0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부터 확인하자고. 근데 얘가 0으로 가 안 가? 가잖아. 얘가 0으로 가잖아. 그럼 이 문제는 풀어야 되는 거라고.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푼다고 했지 얘들아?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로 바꿔놓고 문제 푼다고 했잖아. 자, 그럼 실제로 얘를 먼저 풀어내야 돼. 이게 결국 수학 원 내용이야. 우리 시그마의 풀이에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 총 3가지인 거 알고 있잖아. 뭐가 있냐면 K 공식을 이용한 풀이 방법. K가 나오면 뭐 공식 2분의 n n 플러스 1,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뭐 K 세제곱 공식 나오면 2분의 n n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이런 공식들. 그 다음 두 번째로 뭐가 있었어 얘들아? 초공항 찾는 문제. 다시 말해서 얘가 지수함수 형태일 때.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었지 얘들아? 이항분리가 있었을 거야. 니네가 이렇게 배웠을 거야. 시그마의 풀이 방법에는 3가지 방식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공식 K 공식을 이용해서 풀던지 아니면 지수함수 형태로 나오면 얘는 초항과 공비와 항의 개수를 이용해서 등비수열의 합공식. 다시 말해서 R-1분의 A1의 R의 n승 마이너스 1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방식.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전에도 내가 보여줬듯이 이런 문제들 분수식으로 나오거나 또는 무리식으로 나오거나 또는 로그 형태로 나왔을 때 얘를 뭐 마이너스 뭐 형태로 뺀 다음에 작은 놈 빼기 큰 놈 형태로 바꿔준 다음에 얘랑 몇 끝발인지를 따져가지고 그 차이만큼 남겨서 풀어주는 총 3가지의 방법이 있었다라는 거지 내가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3가지의 풀이 방식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풀면 되더라. 니한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 요거를 요 3개로 바꿔준 다음에 결국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주기만 하면 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얘가 여기서 너무 많이 나와서 얘만 이름을 좀 붙여준다라면 얘 이름이 바로 등비급수야. 자, 무슨 말이냐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니네한테 예를 들어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뭐 3 곱하기 2분의 1에 뭐 n-1 이걸 풀어달래 니네한테 만약. 그럼 내가 니네한테 이걸 풀어라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하라고 했냐면 순서가 이거지. 시그마의 풀이를 그러니까 급수를 풀으라고 했으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얘가 0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하란 말이야. 얘 0으로 가니 안 가니? 가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 0으로 가는 거지. 그럼 얘를 풀어야지. 그럼 얘를 어떻게 푸냐? 이렇게 푼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 곱하기 2분의 1에 k-1승으로 이렇게 니네 바꿔놓고 풀 거야. 그 다음 어떻게 푸는 거라고 했어 얘들아? 요거 먼저 푼다고 했지 우리 요거. 그래서 요거 풀려면 우리가 뭐 찾아야 돼 얘들아? 초, 공,
항을 찾아낼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초항은 얼마냐? 그럼 K에 1 집어넣어서 결과가 나올 거니까 K 1 집어넣으니까 얼마 나와? K 1 집어넣으니까 얘가 0이니까 3 나올 거고, 그지? 공비 얼마냐? 그럼 K자 바로 밑에 있는 거니까 공비 2분의 1인 거고. 항의 개수 몇 개냐면 1부터 n까지니까 n개요라고 니네가 쓸 거라고. 그래서 얘를 다 있으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r분의 a1의 1-2분의 1의 n승이다라고 써서 니네가 문제를 풀 거라고. 그 다음 무슨 짓을 하느냐면 얘들아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거의 결과가 무조건 뭐야? 무조건 0일 수밖에 없지. n이 무한대로 가는데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얘 무조건 0일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아까 전에 공부했잖아. 그래서 결국 답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지. 1-2분의 1분의 무조건 3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니? 이거를 그냥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풀면 되는데 잘 들어봐. 이걸 내가 공식화 시켜줄게. 잘 들어. 다시. 내가 만약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a1 곱하기 r에 n-1승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지금 내가 니한테 야 이걸 푸세요라고 문제가 나왔다. 이걸 푸세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확인할 거라고? 얘가 0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할 거라고. 얘가 0으로 간다는 소리는 얘가 0으로 갈 때만 니네가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얘가 0으로 간다는 건 아래 범위가 어떻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거다라고 내가 니한테 말해줬잖아. 아까 전에 좀 전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다뤘었지. 얘가 0으로 가려면 요때만 0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R이 요때만 풀 거 아니야. R이 이게 아니면 이 문제를 풀지도 않을 거야 니네. 아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문제를 풀지도 않을 거라고. 왜? 얘가 0으로 안 가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얘가 0으로 간다, 요 상황에서만 문제를 풀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이거잖아. 리미트 시그마에 a1 곱하기 r의 k-1승이니까 니네가 이거를 공식화 시켜주면 이거지. r-1분의 a1의 r의 n승 마이너스 1인데 내가 방금 말했듯이 얘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내버리잖아. 그럼 얘가 무조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얘들아? 0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맞지? 왜? 우리 이때만 문제를 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와? 무조건 계산해주니까 1-r분의 a1이다 라고 탄생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다음부터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이렇게 풀지 않고 그냥 바로 공식을 써가지고 공식이 1-r분의 a1 얼마입니까? n에다 1 집어넣은 거니까 1 나올 테니까 3이다 라고 니네가 바로 풀어버릴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니 내가 하는 말? 그래서 결국 답은 2분의 1분의 3이라서 답이 6이다 라고 풀어줘.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요런 형태로 나왔을 땐 우리가 그러니까 수고를 더 넣은 거야. 물론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푼다고 해서 다를 건 없지만 굳이 그렇게 풀 필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 나온 공식이 등비급수의 공식은 우리가 1-r분의 a1이다 라는 공식을 우리가 니네가 암기하고 있고 이 1-r분의 a1이다 라는 공식은 언제 가장 많이 쓰이는지도 알지? 뭐 매번 수능에 나오는 문제잖아. 니네가 이제 좀 있으면 여기 이 자이스토리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어떤 문제인지 알지? 도형 이렇게 막 나와 있고 그지? 도형 막 나와 있어가지고 얘랑 몇 배 차이 나는지 그래서 초항 구하고 공비 찾아낸 다음에 그냥 답을 무조건 1-r분의 a1 사용하는 그 문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돼. 이게 결국 급수 파트야. 그래서 수열 파트에서 니네한테 솔직히 말해서 수능에서 수열의 극한 단원에서 수열의 극한 단원에서 실제로 뭐 수능에 뭐 어떤 특별한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 뭐 나와봐야 그냥 2점 3점짜리로 그냥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 얼마나 잘 계산하냐 이런 문제나 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얼마나 뭐 많이 나와 뭐 이런 계산이나 아니면 AN을 따로 주고 뭐 BN을 따로 줘가지고 AN분의 BN이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리미트로 보내는 문제들. 솔직히 뭐 수열의 칸에서는 그렇게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내용은 없는 거고 급수 파트에서는 제일 많이 급수 파트에서 또 잘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급수 파트에서는 요 내용이 일단 잘 나오긴 합니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얘가 수렴하려면 그러니까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의 값이 수렴하면 여기 있지. SN의 값이 뭔가로 수렴하면 무조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은 0일 수밖에 없다. 요 내용을 니네가 잊지 말아야 돼. 요걸 이용해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또 출제가 잘 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결국 잘 나오는, 그 다음 뭐, 이거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은 뭐, 나와봤자 3점짜리 문제로 뭐, 그냥 간단한 문제로 튀어나올 테고.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등비급수 문제. 이 1-R분의 A1인데, 이건 바로 도형을 이용해가지고, 첫 번째 항과 그 다음 도형의 비율 관계를 따진 다음에, 이 도형이 계속해서 뭐 줄어들었을 때, 이 도형이 또 이 넓이, 뭐,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 뭐, 등비급수 문제로 가장 출제되는 게 바로 급수 파트지. 됐지? 여기까지가 솔직히 이제 뭐 극한이라는 단원이라 보면 이 바로 다음 단원이 이제 미분법으로 들어가는 단원. 그러니까 지금 요 1, 2단원 내가 말한 요 단원은 조금은 별개의 단원이야. 이 단원은 오히려 수학 1에서 니네가 조만간 이제 수학 1도 이제 하잖아. 수학 1 파트를 제대로 공부해 놓는 사람들은 그냥 리미트만 씌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수학원의 수열 파트랑 이 수열의 극한 파트, 급수 파트는 그냥 같은 단원이라고 봐도 별발 다른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바로 미분법이라는 단어는 뭐냐? 그러니까 이 미분법의 단어는 결과는 뭐냐면 일단 우리가 미분법을 왜 배우냐 그러면 얘들아 결국 그래프 그리려고 배우는 거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 모든 내용들을 배우기 시작할 거야. 일단 첫 번째로 잘 봐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미분이란 이 파트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맨 마지막 결과는 뭐냐면 이거야. 니네 뭐 예를 들어서 3의 x승을 미분할 줄 아니? 또는 뭐 2의 x승을 미분할 줄 아니? 또는 뭐 ln x를 미분할 줄 아니? 또는 로그 a의 x를 미분할 줄 아니? 라고 물어보는 게 이 단원의 끝이거든. 니네 이 단원을 배우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 4개 풀 수 있는지 없는지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나오는 거야. 잘 들어봐. 요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이 모든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잘 봐. 일단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미분에서 가장 첫 번째 스타트는 뭐에서 시작하냐면 이거에서 시작해. 1 플러스 x의 x분의 1승 또는 뭐 1 플러스 x분의 1의 x승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또는 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일단 시작은 이겁니다. 얘들아 이거는 수학에서 그냥 정의를 내려버린다. 얘들아 우리가 이거는 증명 얘 0으로 갈 때 하다 잘못 썼어. 자, 여기다 아까 밑에 게 무한대 맞아? 하나만만 설명할게. 그냥 써줄까? 그냥 써놓고 할게. 이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잘 봐. 이 문제 내용도 중간중간에 계속 어떤 문제의 계산 중간중간에 되게 많이 튀어나오니까 꼭 좀 기억해놔. 일단 첫 번째 얘랑 서로 역수관계인지를 봐야 돼. 얘랑 일단 역수관계인지를 봐야 돼. 역수관계 맞지? 역수관계 맞지? 그 다음 두 번째로 지수가 무한대로 가는지 봐야 돼. 지수가 무한대로 가는지 봐야 돼. 무한대로 가는 거 맞잖아? 그럼 이런 숫자를 우리는 이제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2라고 할 거야. 얘들아 이 2라는 숫자는 대충 2.7, 뭐 18, 28, 뭐 이 정도까지만 기억해놔도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 되는 숫자야. 쌤 이게 왜 입니까? 라고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 이거는 그냥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그냥 정의 내려버립니다. 얘들아 1 플러스 x의 x분의 1승은 2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려버릴 거야. 이거를 니네한테 설명하기는 되게 까다로운 내용이고 이걸 증명하는 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수학 책에도 2의 정의라고 나와 있어. 알겠어? 2의 정의. 우리는 이렇게 2를 정의하자라고 배웁니다. 왜 그런지 알 필요가 전혀 없어. 그냥 이런 숫자를 우리는 2라고 할 거 알겠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걸 증명할 수 있어서 그래. 자, 그럼 이제부터 가봅니다. 이게 2래. 이게 왜 그런지 니네가 알 필요 없어. 근데 뭐 문제로 이걸 또 응용해서 문제로 나올 때 가끔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잘 봐봐. 문제를 한번 내가 만들어 볼까? 뭐 예를 들어서 1 마이너스 뭐 x, 아니 뭐 2x에 뭐 3x 분의 뭐 5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어렵게 만든다라. 가끔 문제의 중간, 그러니까 이거에 독단적인 문제가 나올 일은 거의 없겠지만 문제를 풀다 중간에 어떤 식을 막 썼는데 이런 식이 나올 때가 있어. 그럼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는 고민이 하나인데 잘 봐. 일단 니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외워야 돼. 이 모양은 반드시 외우는 거야. 첫 번째, 얘랑 얘랑 역수관계여야 된다고 했지.
근데 지금 누가 봐도 역수관계 아니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써보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를 1 마이너스 2x, 얘가 역수관계였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2x분의 1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쓰여 있잖아. 그럼 여기에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에 뭐라고 쓰면 얘가 나오겠니 얘들아? 3분의 10 맞냐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10. 그럼 얘랑 곱하면 얘 나오지 않냐? 맞지? 얘랑 곱하면 얘 나오잖아. 이해했지? 약분하니까. 그럼 잘 봐봐. 이제 다시 봐봐. 얘들아, 얘랑 역수관계 맞지? 그러면서 얘가 무한대로 가는 거 맞지? 이해했어? 그럼 결과론적으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가 돼버리는 거야. 결국 답은 얼마인 거야, 얘들아? 2의 마이너스 3분의 10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이해니? 무슨 말인지? 이게 다야. 이 정도까지밖에 안 나와. 너무 신경 쓰지 말겠지? 어쨌든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건 그냥 얘가 2의 숫자에 대한 정의. 그냥 요거까지만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제 한번 가볼게. 자, 첫 번째 내가 뭘 니네한테 보여줄 거냐면 얘들아,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에 1 플러스 x를 한번 계산해 보려고. 첫 번째 니네가 외워야 되는 별 시리즈가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이 별 시리즈도 안 외워놓으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빨리빨리 간편하게 니네가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야 돼. 뭐 니네가 알고 있을까 벌써. ln에 1 플러스 별이다라는 사실. 왜 나왔는지는 알고 넘어가면 좋잖아. 자, 봐봐.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써도 되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얘는 x분의 1에 ln에 1 플러스 x라고 써서 상관없겠지. 그럼 얘를 이렇게 쓰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ln에 1 플러스 x에 얘는 ln이 로그인 건 알고 있지? 얘 위로 올릴 수 있겠지. 그럼 x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네. 자, 그럼 좀 전에 말했듯이 얘들아, 얘랑 서로 역수관계 맞지? 그러면서 얘가 0으로 가니까 얘 무한대로 가는 거 맞지? 그럼 이거의 결과가 얼마겠어? 2겠지? 그래서 얘는 결국 ln 2가 돼버려서 ln 2라는 건 ln이라는 건 밑이 2인 로그니까 결국 이거의 결과는 1이겠지. 그래서 우리는 얘가 1이다라는 걸 알았어. 얘가 1이다는 소리는 결과론적으로 얘랑 똑같다는 소리 아니야? 얘들아, 분모분의 분자인데 1 나왔다는 소리니까 분모랑 분자랑 똑같다는 소리 아니냐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거를 맨날 이렇게 풀기 빡세니까 그냥 외우는 거야. ln의 1 플러스 별이다. 두 번째, 여기까지만 증명하고 다음부터 증명 안 하겠습니다. 만약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뭐 x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1도 한번 봐볼까? 증명 방식은 다 똑같아요, 어차피. 얘들아, 이것도 일단 결과가 1이야. 왜 1인지 잠깐 보여주면. 나는 2의 x승 마이너스 1을 잠깐 t로 한번 치환해볼게. 자, 내가 얘를 치환하고 나면 2의 x승은 1 플러스 t가 될 테고 x는 뭐라고 써도 되냐면 ln에 1 플러스 t라고 써도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럼 이 식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식. 자, 이 식 정리하면 x가 0에 가까워지잖아. x가 0에 가까워지면 얘는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야, 얘들아? t도 어디에 가까워져? x가 0에 가까워지면 얘가 0에 가까워지면 얘가 1이 돼버리니까 1 빼기 1이니까 얘가 0에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결국 리미트 t가 0에 가까워진다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지? 우리 x가 ln의 1 플러스 t라고 했고 2의 x승 마이너스 1을 t라고 치환했는데 우리가 좀 전에 별 시리즈에 의해서 얘가 t라고 했었지. 얘 또 결과가 얼마야? 1이야. 그래서 또 얘랑 똑같구나라고 해서 두 번째 별 시리즈 2의 별승 마이너스 1은 별이다라고 우리가 외워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두 개 더 있지. 별 시리즈 로그 A. 증명 방법 똑같으니까 증명 생략하겠습니다. 얘는 뭐가 되냐면 얘도 똑같이 별이긴 별이거든. 근데 뭐가 붙냐면 lnA분의 1이 붙는다. 이렇게 외워놓을 겁니다. A의 별승 마이너스 1도 결과는 별이긴 하거든. 근데 뭐가 붙는다 얘들아? lna가 붙는다. 그래서 우리는 별 시리즈 4개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 외우셔야 됩니다 얘들아. 이 별 시리즈 4개는 문제 중간중간에 계속 튀어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미분을 배우기 위해서 먼저 요 4가지를 먼저 보고 나면 이제 끝났어. 이제 잘 봐. 이제 난 뭐 한번 해볼 거냐면 이건 AX선 한번 볼까? 얘 미분 한번 해보려고 이제. 야, 얘를 미분하세요라는 말은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않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우린 도함수의 정의 정도는 당연히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할 거니까 A에 X 플러스 H 마이너스 A
x다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도함수의 정의가 뭔지 알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라는 사실은 니가 당연히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 써도 되냐면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얘를 a의 x승으로 묶어버리면 a의 h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 맞습니까? 이해했니? 근데 우리 좀 전에 별 시리즈에 의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h 이거는 우리가 좀 전에 별 시리즈에서 얘를 뭐라고 써도 상관없었냐면 얘들아 a의 h-1을 뭐라고 써도 상관없냐면 h 곱하기 lna라고 써도 상관없지 않았냐? 좀 전에 여기서 배웠지. 여기서 얘를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며 별 시리즈에서. 그럼 결국 얘들아 요거를 난 이렇게 바꿔버렸어. 별 시리즈에서. 그럼 이 h랑 이 h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했니? 그래서 결과가 뭐가 나옵니까? 얘들아? a의 x는 곱하기 lna가 나온다라는 거. 아 그래서 우리는 3의 x승을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3의 x승 곱하기 ln3이 붙는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똑같은 방식이야. 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 증명? 한 번만 더 해보자. 로그 ax를 미분하러 가잖아 니한테. 그럼 또 똑같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h분의 로그의 a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로그 a의 x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런데 우리 로그의 차는 진수의 나눗셈이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로그 a의 얘는 x분의 이거니까 1 플러스 x분의 h다라고 써서 상관없는 거 맞습니까? 왠지 알지? 얘는 x분의 x 플러스 h인 거 알고 있지? 이렇게 쪼개주어서 쓴 거야.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우린 또 이거도 별 시리즈에 의해서 h가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의 별 시리즈에 의해서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들아? x분의 h 곱하기 뭐가 붙는다? ln a분의 1이 붙는다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 맞니? 별 시리즈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별 시리즈. 1 플러스 별은 별이래매. 1 플러스 별은 별이래매. 근데 뭐가 붙는다? ln a분의 1이 붙는다. 그리고 나서 h랑 h 약분 빡 때려보니까 결국 답은 얼마입니까? 아 얘를 미분하면 x분의 1인데 뭐가 붙어 있습니까? ln a분의 1이 붙는다라고 니네가 외워놔서 예를 들어 니네한테 이걸 미분하라 그러면 x분의 1 곱하기 ln a분의 1이다라고 니네가 외워놓는 거야. 얘들아 이게 여기 단원의 끝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미분하려고 결과는 봐봐. 요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필요했던 거야. 니네가 봐봐. 이거 증명 과정에 이런 별 시리즈가 필요하잖아. 요 증명 과정에 우리가 얘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 얘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 책에는 이제 이게 1이라고 나와 있을 거고 우리는 이게 뭔지 알아야 되니까 이걸 우리는 별 시리즈를 미리 공부하고 온 거지. 그 별 시리즈의 증명 과정에서 분명히 얘가 써먹혔던 것도 아까 전에 보여줬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내용들이 튀어나오는 거야. 그럼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삼각함수의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인데 잘 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랑 그 바로 밑에 삼각함수의 미분은 똑같은 단원이야. 또 마찬가지로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왜 배우냐면 얘들아. 니네 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왜 배우냐면 삼각함수의 미분을 하기 위해서 배워. 니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왜 배우냐라고 물어보면 이걸 알아야 이걸 써먹을 수 있어. 우리 삼각함수의 미분이라는 이 단원, 이 단원에서 이 단원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이 단원의 끝판왕이 뭐냐면 결국 이거야. 니네 사인 x 미분할 줄 아니? 코사인 x 미분할 줄 아니? 이거 두 개 가르치기 위해서 얘들아 이 삼각함수 미분에서 이거 두 개 니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이 튀어나오는 거고 여기서 삼각함수의 극한이라는 내용이 튀어나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일단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뭐 니네가 알다시피 뭐 이런 공식을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웃기지. 이렇게 있으면 얘가 뭐 싸고 풀고 싼 건 다 알고 있는 거고 그지? 얘가 싸고 마고 싼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코사인에 알파 플러스 베타 역시 코코마 싸싸라는 걸 알고 있을 테고 코코 뿔 싸싸라는 것도 니네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에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도 1마 탄탄분의 탄불탄이라는 건가 1불 탄탄분의 탄마탄이라는 공식 니네가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이 공식의 증명 과정
뭐 굳이 설명한다라면 굳이 설명을 한다라면 뭐 원래는 얘들아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여기 뭐 알파라고 놓고 얘들아 여기 만약 베타라고 놓으면 우리가 이 점의 좌표가 알코 알사잖아. 그래서 알 뭐 반지름 일자리라고 하면 코사인 알파 콤마 코사인 베타인 거고 사인 알파인 거고 여기는 코사인 베타 콤마 뭐 사인 베타일 텐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이 점과 이 점 사이 우리 거리 구할 수 있잖아. 얘랑 그게 뭐랑 같겠어 얘들아? 뭐 여기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표현해서 증명하는 건데 솔직히 지금 증명 과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 알고 이 공식 알고 이 공식 알 거야. 그리고 나서 니네가 또 알고 있는 공식이 사인 2알파. 사인 2알파가 이사콘 거 알고 있지, 그지? 당연히 다 지금 내가 공식 지금 증명 이딴 거 할 필요 없잖아.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코사인 2알파 3개나 있지, 그지? 코제마 사제, 1마 이사제, 2코제마 이렇게 3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에서 우리가 반각 공식이라는 게 또 탄생됩니다. 니네 이 반각 공식이라는 게 여기 단원에서는 쓰이지 않지만 저기 뒤에 적분에 들어가서 우리가 코사인 제곱 x를 적분하기 위해서 반각 공식이 필요하고 뭐 사인 제곱 x를 적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각 공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반각 공식 역시 반드시 니네가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나오는 공식이야. 한 번만 쓸까? 얘는 1마 2사제라는 공식이랑 2코제마 1이라는 공식 두 가지가 있어. 알겠지? 세 가지가 있지. 코제마 사제까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탄이는 1마 탄제분의 2탄이라는 것까지 그냥 머릿속에 기억해주면 되는 거고 원래 여기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뭐도 나오냐면 삼각함수의 합성이라고 해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공식도 나오는데 수능 교육과정에서는 빠졌기 때문에 니네가 합성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내신용이야. 어쨌든 여기까지만. 이 공식들을 니네가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뭐 이건 지금 그냥 여기 이 단원 이 공식은 당연히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거고 자 좀 이따 여기서 나오는 요 공식 잠깐 보면 얘들아 우리 여기서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들아 2 사인 제곱 알파는 2 사인 제곱 알파는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인 거 맞지? 그래서 우리는 반각 공식이 뭐냐? 사인 제곱의 알파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라고 해서 반각 공식의 역할은 이거야. 2차를 1차로 줄일 수 있어. 2차를 1차로 줄이는 역할을 해.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이런. 무슨 말인지 했지? 얘들아, 우리가 이걸 우리가 배각 공식이라고 하잖아. 배각 공식은 뭐야? 각을 2배를, 각을 1배로 줄이는 거잖아. 각을 줄이는 거고 얘는 차수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니네가 나중에 코사인 제곱 x를 적분할 줄 몰라. 적분할 수 없어. 그래서 얘를 얘들아 우리가 반각 공식을 써서 얘 차수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렇게 푸는 게 반각 공식이야. 여기서 또 하나 더 튀어나옵니다. 이걸로도 똑같이 증명해버리면 얘들아 코사인 제곱 알파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라고 해서 차수를 2차에서 1차로 떨어뜨리는 역할. 되게 중요한 공식이야. 나중에 적분 가서 되게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덧셈 정리는 결국 니네가 공식들을 제대로 암기하고 있느냐가 다야. 실제로 뭐 그렇게 막 여기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단독적인 문제가 또 출제되지도 않아. 그냥 중간중간에 탄생되는 거. 그리고 나서 넘어가면 삼각함수의 미분이 나오는데 삼각함수의 미분 왜 배운다고 했어 얘들아? 이거 배운다고 했지, 그치? 이거 하기 위해서 요 내용이 필요해. 좀 이따 보여줄게. 그 전에 먼저 또 필요한 내용이 있어서 설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니네 삼각함수에서 내가 지금 별 시리즈 4개를 가르쳤거든. 2의 별승 마이너스 1은 별, ln의 1 플러스 별은 별, 로그 a의 1 플러스 별은 별 곱하기 ln a분의 1이 붙는다. 그 다음에 a의 별승 마이너스 1은 별 곱하기 ln a가 붙는다. 여기서 별 시리즈 2개 더 나옵니다. 사인 별이 3개 더 나오지. 니네가 알고 있는 거. 사인 별이 별이라는 거랑 탄젠트 별이 별이라는 거. 그 다음 1 마이너스 코사인 별이 2분의 1 별의 제곱이라는 거. 이렇게 총 니네는 별 시리즈 7개를 알아야 돼. 얘들아 이 7개를 모르면 니네가 어떤 여기 단원에서 되게 막 그림 되게 복잡하게 막 그려놓고 막 알코 알사 막 하고 막 여기 막 길이 찾고 막 하는 되게 더럽게 나오는 그 막 문제에서 막 별 시리즈 안 쓰면 이거 막 약분할 때 너무 복잡해져.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야 지금.
처음 배우는 학생들 아니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 별 시리즈를 내가 하나 설명할 건데, 자, 별 시리즈 잠깐 보면, 여기에 어떤 반지름 일자리 원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뭐 4분원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1, 4분원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내가 요렇게 잘라버리면 요 1이잖아. 여기를 세타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내가 먼저 요렇게 잘라보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알아볼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것도 한번 알아볼게. 자, 분홍색 삼각형 넓이부터 한번 볼까? 우리 분홍색 삼각형 넓이를 한번 구해볼 거거든. 얘들아, 니네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알코 알사라고 쓸 수 있는 건 다 알 거야. 맞지? 요 점의 좌표가 알 코사인 세타 콤마 알 사인 세타인 거 알고 있지? 그럼 여기가 코사인 세타, 여기가 사인 세타인 거 알고 있지? 분홍 색깔의 넓이가 얼마냐? 그럼 2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맞지? 그 다음 내가 주황 색깔 호의 넓이 한번 구해볼까? 주황 색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일 거야. 맞지? 2분의 1 r 제곱 세타. 그 다음 보라 색깔 삼각형 넓이 구할 건데, 얘들아, 여기 길이가 1이기 때문에 1이 세타에 튕겨갔으니까 여기는 탄젠트 세타. 그래서 보라 색깔 삼각형 넓이 구해봐라 하면 2분의 1 곱하기 탄젠트 세타. 따라온 거 맞냐? 여기까지? 이해했죠? 여기까지? 그럼 니네 이 셋 중에 분명히 이 넓이가 가장 작고, 그 다음 얘, 그 다음 이거 눈에 보이는 거 맞지? 됐지? 여기까지? 그럼 내가 여기서 전체를 다 사인 세타로 한번 나눠볼게. 얘들아, 어차피 사인 세타 양수인 거 알지? 왜? 이거의 길이가 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 양수니까 이걸 2분의 1이랑 사인 세타로 다 나눠볼게. 사인 세타로 날려버리면 얘는 뭐가? 코사인 세타. 얘 사인 세타로 날려버리면 사인 세타분의 세타. 얘도 사인 세타로 날려버리면 코사인 세타분의 1이겠지. 그 다음 나는 리미트 세타를 0으로 보내볼게. 자, 리미트 세타를 0으로 보내볼게. 리미트 세타를 0으로 보내버리면 우리가 원래 등호가 생기는 거 알고 있지? 샌드위치 법칙에 의해서. 그럼 얘의 결과가 얼마야? 1이지. 얘의 결과가 얼마야? 1이지. 그래서 이거의 결과가 얼마야? 1이라는 걸 니네가 알 수 있는 거야. 아, 그래서 또 분모분의 분자인데 1이 나왔네? 아, 그래서 사인 세타랑 세타가 또 같구나. 그래서 우리는 별 시리즈에 의해서 사인 별이 별이다라는 공식이 탄생된 거야. 무슨 말인지 했습니까? 그 다음 얘를 전체를 코사인 세타분의 1을 곱하거든. 우리가 이거 알았으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1을 곱하고 위에도 코사인 세타분의 1을 곱해버리면 어차피 얘는 1이니까 의미 없는 거고 얘는 탄젠트 세타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지. 그래서 결국 또 탄젠트 세타랑 뭐랑 같아 얘들아? 세타랑 같은 거지.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별 시리즈 탄젠트 별은 별이다라는 내용을 니네가 알 수 있는 거야. 마지막 요 내용까지 머릿속에 꼭 기억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 뭐냐면 니네 봐봐. 세타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한번 보겠습니다. 리미트 세타 0으로 한번 보내보자. 자, 0분의 0 꼴이잖아.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한번 풀어보려고. 자, 위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한번 곱하고 밑에다가도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한번 곱해볼게. 그럼 뭐가 나옵니까, 얘들아? 얘는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 제곱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돼버릴 테고 위에 분자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합차에 의해서 사인 제곱 세타가 돼버릴 거야. 사인 제곱 세타는 우리가 아까 별 시리즈에서 세타 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없겠네. 세타 제곱 약분되는 거 맞습니까? 이해했어? 그래서 세타에 0 되니까 뭐 나와 얘들아? 2분의 1 나오지. 그래서 항상 얘는 2분의 1 나와.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얘는 항상 2분의 1 세타 제곱이랑 같겠구나라고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세 번째 별 시리즈 1 마이너스 코사인 별이 2분의 1 별의 제곱이다라고 해서 니네는 총 별 시리즈 7가지를 다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이해했니? 무슨 말인지? 그럼 이제 이게 왜 튀어나왔는지 알겠지? 이제 이렇게 다 튀어나왔는지 알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끝판인 이제 니네가 이걸 다 알면 이제 이걸 풀 수 있어. 우리 이때까지 덧셈 정리 왜 배웠냐면 이거 풀려고. 우리 이때까지 별 시리즈 왜 배웠냐면 이거 풀려고. 왜 이거 풀 때 필요한지 보여줄게. 자, 니네한테 sin x를 미분하래. sin x를 미분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쓸 수 있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sin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sin x 맞습니까? 이해했지? 그럼 우리는 좀 전에 배웠던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싸고 풀고 싸라고 쓸 수 있겠네. 그 다음 뒤에 마이너스 sin x다라고 써서 상관없겠네. 이해한 거 맞습니까? 자, 그럼 난 얘네 다 있으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여기서 sin x를 묶어내면 코사인 h-1 플러스 코사인 x 곱하기 sin h라고 써서 상관없겠네. 내 말 따라온 거 맞지? 이제 여기서 별 시리즈가 나옵니다. 잘 봐. 우리 좀 전에 sin h 뭐라고 했니 얘들아? h라고 했지 방금 별 시리즈에 의해서. 왜? h가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1 코사인 별이 2분의 1 별제곱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지워버려. 뭐라고 써도 돼? 마이너스 2분의 1 h제곱이라고 써서 상관없겠네. 따라온 거 맞니? 자, 그럼 이제 이 h랑 이 h랑 하나 약분돼서 여기 h 남을 테고 이 h랑 이 h 약분돼서 없어지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리미트 h에 0 대입해. 그 얘는 뭐야? sin x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h가 얘는 결국 0 나오겠지. 얘는 얼마 얘들아? 코사인 x만 남겠지. 그래서 우리는 sin x를 미분했더니 코사인 x가 나오는구나 라고 니네가 알게. 그러니까 우리 요거 하나 풀기 위해서 얘들아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랑 삼각함수의 극한을 배운 거야. 이거 하나 풀려고. 코사인도 마찬가지야. 여기까지 왔으니까 코사인도 마찬가지고 코사인도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잘 봐. 코사인도 한번 해볼까 얘들아? 니네한테 코사인 x 미분하면 니네가 지금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고 모르는 사람 없는 거 나도 아는데 왜 나왔냐면 h분의 코사인에 x 플러스 h 마이너스 코사인 x잖아. 그지? 이게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그럼 우리가 배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싸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코사인 x로 묶어내면 리미트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코사인 x로 묶어내버리면 코사인 x에 얘랑 얘랑 묶이니까 코사인 h 마이너스 sin x 곱하기 sin h. 그 우리가 방금 별 시리즈에 의해서 sin h는 h로 바꿀 수 있고 코사인 h 마이너스 1의 제곱은 2 마이너스 2분의 1 h제곱으로 바꿀 수 있거든. 지금 항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 눈에 보이지? 그럼 당연히 이 h랑 이 h제곱 하나 약분돼서 h 남고 이 h랑 이 h 약분돼서 없잖아. 그리고 나서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봐. 그럼 여기 어차피 0이니까 0 돼버리니까 여기 다 없어져 버리고 여기 h 뭐 대입할 것도 없지. 답은 뭐야? 마이너스 sin x. 그래서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가 나온다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거 두 개 배우려고 우리가 이때까지 모든 걸 다 배운 거야.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뭐야? 탄젠트 x는요? 이거 배우려면 또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삼각함수의 미분까지 해서 배운 내용은 사인, 코사인까지의 미분이야. 탄젠트 x를 미분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미분법이 또 필요해. 그거는 잠깐. 자, 그래서 이제 이 탄젠트를 미분하기 위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미분법을 배워볼 건데 일단 여러 가지 미분법에 처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 여러 가지 미분법에 이제 처음 나오는 내용이 목세 미분법이라는 거야. 목세 미분법이 이제 뭐냐? 이제 우리가 탄젠트를 이런 거잖아. 일단 먼저 fx분의 gx를 미분하려고 하거든. fx분의 gx를. 그 전에 나는 이제 fx분의 1을 먼저 한번 미분해 보려고 그러지. 그래서 이 fx분의 1을 한번 미분해 볼 건데 fx분의 1을 미분한다는 건 또 도함수의 정의를 한번 써볼 거야. 자, 얘를 도함수의 정의를 써가지고 얘를 한번 미분해 보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또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분의 1 마이너스 f x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지? 이렇게. 이게 도함수의 정의인 건 다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럼 나는 이거에 분자분모에 똑같이 fx 플러스 h 곱하기 fx를 한번 곱해보려고. 그럼 얘는 이렇게 써도 되겠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에 f의 x 플러스 h f
x분의 위에는 뭐가 되냐면 fx 마이너스 f의 x 플러스 h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얘들아? 난 분자분해 똑같이 이걸 곱한 거야. 이걸 똑같이.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리고 나서 보면 우리 얘를 되게 많이 봤지. 얘가 결국 얘들아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게 뭐냐 그럼 니네 이거 누가 봐도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마이너스 f 프라임 x인 건 지금 계속 쓰고 있었던 거죠. 얘가 마이너스 f 프라임 x잖아. 그리고 나서 h를 0으로 보내버리면 얘 뭐가 남습니까? 얘들아? fx의 제곱분해. 그지? 왜? h가 0 나오니까 fx의 제곱분해. 마이너스 f 프라임 x가 돼버릴 거라는 거야.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fx분의 1을 미분 때려버리면 뭐가 나오냐면 fx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f 프라임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분모 제곱분의 분모 미분이라고 마이너스 분모 제곱분의 분모 미분이라고 니네가 외우고 있지. 그럼 니네가 이제 이걸 외웠다는 가정하에서 얘를 한번 증명해 본다면 얘를 미분하세요라는 걸 또 한번 본다면 이게 우리 진짜 몫의 미분법이잖아. 얘를 미분하세요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죠. 얘는 gx 곱하기 fx분의 1을 미분하세요랑 똑같은 말이잖아. 그럼 얘는 뭐야 얘들아? 곱의 미분법이잖아. 곱의 미분법이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우리 이거 미분하는 거 방금 여기서 배우고 왔잖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분모 제곱분의 분모 미분이다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얘를 한 번에 통분해서 써버리면 fx의 제곱분해 통분해서 쓰는 거니까 g 프라임 x 곱하기 fx 마이너스 gx 곱하기 f 프라임 x다라고 써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공식이 fx분의 gx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냐면 분모의 제곱분해 대가리 깨지고 앞에 거 미분 그러니까 분자 미분 그대로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라는 공식이 탄생된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배우고 나면 이제 나머지 삼각함수들의 미분을 다 할 수 있어져 니네가. 왜 그러냐 잘 봐. 선생님 탄젠트 x를 미분하세요인데 이 탄젠트 x를 어떻게 미분할 거냐면 탄젠트 x를 이렇게 미분하겠지. 코사인 x분의 사인 x를 미분하세요랑 똑같은 말이거든. 그럼 우리가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 방금 몫의 미분법을 배웠고 우리가 사인 코사인을 다 미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사인 코사인을 벌써 미분하는 걸 앞에서 배워왔으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분모 제곱분의 대가리 깨지니까 사인 x 미분하면 코사인 x 얘 그대로 써주니까 코사인 x 마이너스 앞에 거 그대로 써줄 거고 뒤에 거 미분해 써주니까 플러스 사인 x 이렇게 돼버릴 거라고. 그럼 얘는 다 있으면 코사인 제곱 x분의 사제 플러스 코제니까 우리가 1인 걸 알고 있는 거고 코사인의 역수는 뭐랑 같아 얘들아? 시컨트랑 같은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얘는 시컨트 제곱 x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탄젠트 x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가 나온다는 걸 니네가 알 수 있는 거지. 이걸 이용해서 나머지들도 다 똑같은 거야 얘들아. 니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컨트 x를 미분하라고 하잖아? 시컨트 x를 미분하라고 하면 얘는 뭐야 얘들아? 코사인 x분의 1인 거 알고 있잖아. 얘를 미분하세요랑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근데 우리 좀 전에 곱의 몫의 미분법에서 이거 배웠잖아. 얘 공식이 뭐라고 얘들아? 마이너스 분모 제곱분의 분모 미분 얼마야? 코사인 x 미분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사인 x다라고 해서 뿔뿔로 바뀌겠지 이렇게. 그럼 얘는 결국 다 있으면 코사인 x분의 1이 시컨트 x일 거고 코사인 x분의 사인 x가 남았으니까 얘를 바로 탄젠트 x라고 쓸 수 있어서 결국 시컨트 x를 미분하면 시컨트 x 곱하기 탄젠트 x다라는 걸 니네가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나머지들을 우리는 모두 다 미분할 수 있다는 거지. 사인 x 미분할 줄 알고 코사인 x 미분할 줄 알고 탄젠트 미분할 줄 알고 시컨트 x 미분하면 시컨트 x 탄젠트 x 그 다음에 코시컨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 그 다음에 코탄젠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다라는 걸 니네가 알 수 있다는 거야. 이해합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함수들을 다 미분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자 우리가 요 여러 가지 미분법까지 딱 온 순간까지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냐. 우리는 지수함수 미분할 줄 아는 거고 로그 함수 미분할 줄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 미분할 줄 아는 거고. 우리가 이때까지 이 단원들을 왜 배웠냐면 이 앞에 있는 지금 뭐 C, D, E, F까지 왜 배웠냐.
결국 이거 미분하려고 다 이때까지 이거 미분하려 배운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벌써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로그 AX 미분할 줄 아는 거고 AX는 미분할 줄 아는 거고 lnX 미분할 줄 아는 거고 EX는 미분할 줄 아는 거고 sin X 미분할 줄 알고 코사인 X 이런 애들을 배우기 위해서 이때까지 이런 모든 내용들을 배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 미적분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니네가 알아야 문제를 접근하는 데 편할 겁니다. 그치? 그리고 나서 이 여러 가지 미분법의 몇 가지의 종류가 좀 더 나오긴 해. 이 나머지들은 이제 요런 걸 응용해서 몇 개의 문제를 좀 다뤄보는 내용들인데 일단 여기서 이제 나오는 문제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이라는 게 튀어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역함수의 미분이라는 게 튀어나오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뭐 음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게 탄생되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뭐 매개변수의 미분법 매개변수의 미분법이라는 게 튀어나오고 그리고 뭐 굳이 뭐 하나 더 따지자면 이계도함수라는 내용도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얘들아 요것들은 그냥 이제 니네가 이런 걸 미분 다 할 수 있으면 이걸 이제 응용해서 미분을 좀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따지는 건데 솔직히 합성함수의 미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냐면 니네가 이건 뭐 수초 때부터 계속 해왔을 텐데 합성함수의 미분은 쉽게 말하면 속미분이라고 많이 불리우지. 속미분.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미분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였잖아. 그러니까 fgx를 미분하세요라고 한다라면 얘들아 먼저 겉함수를 미분 때려주시고 이 속에 있는 gx를 미분해주는 게 바로 합성함수의 미분이었고 그 다음 역함수의 미분이라는 건 뭐냐면 얘들아 y는 fx랑 y는 gx가 만약 서로 역함수 관계라면 fgx는 항상 x다라는 결과를 갖고 있는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잖아. 이건 역함수의 성질이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다. 이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역함수를 미분해보라면 얘들아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fx랑 gx랑 서로 역함수인 상황이거든. 이게 왜 역함수인 상황이냐 얘랑 합성하면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걸 우리는 보통 역함수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역함수의 미분법은 뭘 이용하는 거야? 얘를 양변 미분하니까 f'에 gx 곱하기 g'x는 항상 1과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는 거지. 보통 이렇게 공식을 외워놓고 문제를 풀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고 이거를 뭐 보통 문제집에서는 g'x는 뭐 f'의 gx분의 1이다라고 많이 바꿔놓고 문제를 풀기도 하지만 실제로 뭐 이거보다는 그냥 이거 정도만 알아놔도 역함수의 미분을 하는데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음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건 뭐냐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y는 fx 형태로 나와 있는 걸 우리는 양함수의 표현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y는 꼴로 정리가 되어 있고 오른쪽은 x에 관한 식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는 보통 양함수라고 해. 그래서 얘를 미분하세요라고 하면 이때까지 얘를 미분하는 건 우리가 방금 이때까지 배웠잖아. 다항함수 미분할 줄 아는 거고 여기 뭐 지수함수 나오고 로그함수 나오고 어떤 함수들이 나오든 간에 우리는 이제 얘를 다 미분할 줄 알아. 그런데 이제 음함수의 미분이라는 건 뭐냐면 얘들아 이게 y는 꼴로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x제곱 플러스 뭐 y제곱 플러스 2xy가 뭐 5다 이런 식으로. 물론 니네가 이거를 y는 꼴로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걸 y는 꼴로 정리하는 게 좀 까다로운 게 되게 많아. 그럴 때 사용하는 걸 굳이 얘를 y는 꼴로 바꾸지 말고 그냥 바로 이 자체를 미분해버리자. 다시 말해서 우리는 결국 얘들아 우리가 미분하세요라는 건 f'x를 구하라는 소리고 f'x랑 똑같은 말이 fx를 dx를 풀으라는 소리고 이게 결과론적으로 다시 말하면 dy dx를 풀어달라는 소리거든. 얘들아 이거랑 다 똑같은 말이잖아. 이 세 개가 똑같은 말이라서 우리는 결국 얘를 굳이 이렇게 바꿔서 얘를 미분하려고 하는데 이 바꾸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자체를 그냥 바로 미분 때려버리는 걸 그냥 바로 음함수의 미분법이라고. 자, 음함수의 미분법 하는 건 니네가 다 알고 있지, 그지? 그냥 얘를 병신처럼 미분하라는 거야. 병신 미분이라고 하는데 얘들아 얘 미분하면 얘는 그냥 2x. 얘 미분했잖아. 얘 뭐에 관해서 미분했어? x에 관해서 미분했어. 이렇게 써주면 끝나. 얘들아 얘를 미분하래. 뭐야? 2y잖아. 뭐에 관해서 미분했어요? y에 관해서 미분했어. 이렇게만 써주면 끝난다고. 그 다음에 얘들아 얘도 봐봐. x랑 y를 모두 다 문자로 봐달라는 거기 때문에 얘도 문자 얘도 문자야. 그럼 고배 미분법이기 때문에 앞에 거 그대로 2x. 그럼 뒤에 거 y 미분했잖아. y 미분하면 1이겠지.
대신 얘는 뭐에 관해서 미분했어? y에 관해서 미분했어요 라고 써주는 게 dy야. 그 다음 앞에 거 미분하니까 2dx겠지? x에 관해서 미분했어. 뒤에 거 그대로 쓰니까 y고 5 미분하면 0이겠지. 그치?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이제 dy dx를 구하는 거니까 dy 뭐여라 하면 dy에 관련된 애들 2y, dy에 관련된 애들 2x, dx에 관련된 애들 dx, 2x 플러스 2y는 0이다라고 쓸 수 있는 거고, 니네가 구하고 싶은 dy dx를 구해달라는 소리가 dy랑 2y 플러스 2x가 곱해져 있고 dx랑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가 곱해져 있는 거지. 그래서 dy dx가 이거다라고 풀어주는 걸 우린 바로 음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하는 거. 음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얘를 y는 꼴로 정리해서 미분하기보다는 이걸 y는 꼴로 정리하기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각자 x, y를 문자로 보고 미분 때려버리자 해서 dy dx를 찾아내는 걸 우린 바로 음함수의 미분법이라고. 그럼 니네가 이 음함수의 미분법을 배웠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매개변수의 미분법을 할 수 있는 건데, 매개변수의 미분법도 또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x가 뭐 2t제곱 플러스 뭐 3t고 y가 뭐 t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가 물론 이거를 니네가 t에 관해서 정리해가지고 대입하면 이 두 식을 니네가 연립하면, 이 두 식을 니네가 연립하면 얘를 y는 fx, 다시 말해서 x랑 y에 관련된 식으로만 니네가 표현이 가능하긴데, 양함수의 표현 또는 음함수의 표현을 니네가 가능하긴 해.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니네가 여기서 t가 뭔지 찾아낸 다음에 대입하면 x랑 y에 관련된 식 나오긴 할 거 아니냐고. 쉽게 말하면 그냥 봐봐,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니네 t가 뭔지 알지? t가 뭐야? y 플러스 1이지. 그거 t 대신에 y 플러스 1 다 대입해봐. 그럼 x랑 y에 관련된 식 나올 거 아니냐고. 그렇게 바꿔놓고 양함수의 미분법을 쓰든 음함수의 미분법을 쓰든 상관없긴 하거든.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안 되고 막 이렇게 복잡한 경우에는 니네가 이걸 x랑 y에 관련된 식으로 풀기가 어렵다라는 거지. 근데 또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풀어보면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dy dx이기 때문에 각각을 미분해버리는 거야. 여기서 dy를 먼저 구해볼까? dy는 자 얘를 중심 미분하는 거야. dy 얘는 3t의 제곱에 dt 돼버리는 거고, 얘도 미분해버리면 dx에 4t 플러스 3 dt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dy dx. dy dx를 구해달라면 dt dt 사라지니까 결국 dy dx를 t에 관한 식으로 우리가 정리가 가능하다. 이게 그냥 매개변수의 미분법. 그 다음 마지막 이계도함수라는 건 뭐냐? 그냥 2번 미분하세요라는 표현이겠지. 무슨 말인지 했지? 이게 다야. 이게 여러 가지 미분법에서 니네가 배우는 내용들이야. 그리고 나면 마지막 내용인데 그게 바로 도함수의 활용이지. 실제로 이 미분의 끝이 도함수의 활용이잖아. 이 도함수의 활용 파트는 결국은 내가 처음에 니네한테 말했을 거야. 미분은 왜 배우냐라고 물어본다라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 도함수의 활용은 결과론적으로 말했을 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 단원을 배우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도 이 도함수의 활용을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도함수의 활용은 크게 보면 두 개의 단원으로 나눠져 있어.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접선에 관련된 내용과 두 번째는 이제 진짜 그래프에 관련된 내용으로 나와 있거든.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접선에 관련된 내용은 뭐냐면 어떤 함수가 있고 그 함수에 접하는 이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파트로 하나 구성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진짜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라는 그런 문제 유형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접선에 관련된 내용부터 본다면 얘들아, 이 접선에 관련된 문제 유형은 딱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단 첫 번째, 접점이 주어질 때가 있고, 두 번째로는 기울기가 주어질 때가 있고, 세 번째로는 외부의 점이 주어질 때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그래서 니네한테 이 첫 번째 파트의 도함수의 활용은 니네한테 이 접선에 관련된 문제거든. 이 접선을 구해보라는 문제로 나오는 거야. 근데 나오는 문제가 접점이 주어질 때, 기울기가 주어질 때, 외부의 점이 주어질 때가 있다는 거지. 일단 첫 번째로
접점이 주어진다는 건 뭐냐면 이 점의 좌표를 니네한테 a, b라고 줄 거야. 그리고 나서 니네한테 이 함수에 접하는 a, b의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가 문제야. 그럼 결국 답이 뭐겠어? 그냥 바로 풀 수 있지. y는 니네 이 초록색의 기울기는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게 바로 f'a일 거 아니야. 결국 답은 y는 f'a에 x-a 플러스 b다라고 풀어주면 끝나는 거야. 당연히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구해달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끝나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기울기 또는 외부의 점이 주어질 때는 프리게시 방정식이 똑같습니다. 결국은 다 접점 가지고 푸는 거야. 결국 얘랑 다 똑같은 문제야. 접점의 좌표를 먼저 따야 되거든. 그래서 니네가 먼저 이 접선의 방식을 구하는데 이 접점의 좌표를 내가 이 함수가 y는 fx라고 주어져 있다면 t, ft라는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낼 거라고. 그러니까 먼저 접점의 좌표를 t, ft라고 이렇게 따보란 말이야. 그럼 내가 접점의 좌표를 t, ft라고 땄잖아? 그러면 문제에서 봐봐. 기울기가 주어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의 기울기가 얼마인지 알려줬다는 거거든. 그럼 결국은 뭐랑? f't랑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기울기가 같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미지수가 t인 거니까 t의 값을 니네가 찾아낼 수 있겠지? t 값 찾아냈다는 거는 접점의 좌표를 찾아냈다는 소리랑 똑같은 말 아니야? 접점의 좌표 알면 우리가 이 공식 이용해서 접선의 방식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두 번째는 외부의 점이 주어졌다는 건 이번에 이런 외부의 점이 주어져 있다는 건 뭐 여기 점의 좌표가 뭐 이렇게 접하는데 이 점의 좌표가 니한테 주어져 있다는 거야. 이 점의 좌표가 뭐 예를 들어서 a, b래. 그리고 나서 니한테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그래봤자 니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얘들아? 접점의 좌표를 따라고. 그래서 접점의 좌표를 t, ft라고 땄잖아.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t-a분의 ft-b가 바로 뭐겠어? 이거의 기울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의 좌표를 내가 t, ft라고 땄으니까 이 점과 이 점의 평균 변화율 아니겠습니까? 얘가 뭐랑 같은 거야?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같겠지.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결국 또 f't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미지수가 뭐야? a, b 다 알려준 거야. a, b는 문제에 주어져 있다고 내가 말했잖아. 그래서 결국 니네는 여기서 또 t 값을 찾아낼 수 있는 거야. 그럼 또 t 값 찾아냈다는 소리는 또 접점 좌표 알아낸 거 아니야? 또 접점 좌표 알아냈으니까 또 이 문제 아니야? 결과론적으로는 얘들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모든 문제는 접점을 찾아내는 게 핵심 포인트야. 기울기가 주어지든 외부의 점이 주어지든 상관없어. 일단 접점의 좌표를 니네가 임의로 놓고 접선의 방식을 구해내면 되는 거고. 그래야 여기서 또 잘 나오는 내용이 어떤 두 곡선이 접해져 있다라는 문제도 은근히 잘 나오는 파트인데, 얘가 두 곡선이 접해져 있다고 해서 어려울 거 전혀 없습니다. 얘가 y는 fx고 얘가 y는 gx인데 이 두 곡선이 접해져 있는 이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가 튀어나온다고 했을 때 또 마찬가지야. 접점 좌표가 가장 중요해. 그럼 우리는 얘들아 이 접점 좌표를 뭐라고 딸 수 있냐면 t, ft라고도 딸 수 있겠지만 t, gt라고 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ft랑 gt가 같다라는 식 하나가 나올 테고, 또 마찬가지로 얘들아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이 그래프의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가 이 그래프의 순간 변화가 같지 않겠어? 그래서 f't랑 g't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는 이 두 개의 연립을 이용해서 t 값을 찾아내면 또 이 점의 좌표를 찾아낼 수 있으니까 결국 접선의 방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접선의 방식 파트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니네가 보면 될 거라고.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나면 이제 진짜 그래프로 넘어오는데 결국 우리는 모두 다 이게 미분의 끝판이지. 그래서 결국 얘들아 근데 이것도 솔직히 뭐 여기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다뤄보는 거냐면 이 함수의 증가함수에 대해서 한번 논해볼 거고 극대극소에 대해서 한번 논해볼 거고 그 다음에 변곡점에 의해서 한번 논해볼 거야. 우리가 요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요 세 가지를 알면 웬만한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어.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따라 들어가는 부분이 이 함수가 뭐 기함수인지 또는 뭐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에 대한 내용과 이 함수의 점근선이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나 또 이 함수가 혹시 어디에서 대칭이진 않을지 또는 이 함수가 어디에 주기함수를 가지지 않을지까지 니네가 알면 더 좋은 내용이겠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이거야. 자, 내가 누구한테나 내가 니네한테
중학교 1학년한테라도 내가 니네한테 중학교 1학년 학생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야, 어떤 함수가 1부터 2까지는 증가하고 있어라고 말하고 2부터 5까지는 감소하고 있어라고 말했어. 그리고 5부터 뭐 7까지는 다시 증가하고 있어라고 내가 중학교 1학년 학생한테 말만 해도 중학교 1학년 학생은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중학교 1학년한테 야 1부터 2까지는 증가하고 있고 2부터 5까지는 감소하고 있고 5부터 7까지 증가하고 있는 함수를 그려봐라고 하면 그 누구든 이 정도의 그래프는 그릴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 니네가 이거를 따져보면 되는 거잖아. 이거를 니네가 만들어내자고. 그 말을 찾아내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극대극소지.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일단 우리는 이 극대극소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들이 우린 0이라는 걸 니네가 알고 있잖아. 그래서 먼저 우리는 무슨 짓을 하지 얘들아? F'X가 0인 이 X의 점의 좌표를 먼저 찾아내는 게 일단 우선순위잖아.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그 다음 무슨 짓을 하지? 그럼 이 점들에서 양쪽에 부호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잖아. 왜 부호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냐면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이 함수가 내가 예를 들어서 F'X 함수다라고 본다라면 우리는 이 F'X 함수가 여기서 양수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한테는 내가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하고 있어라고 말해야겠지만 고등학생한테는 내가 야 F'X가 여기서 양수야 라고 말하는 게 그냥 증가하고 있어요 라는 말과 동의어 아니야? 니네 F'X가 양수면 그 부분에서 우리는 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그 차이야. 중학생한테는 야 1부터 2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어라고 이렇게 말해줘야 되겠지만 고등학생한테는 야 1과 2 사이에서 F'X가 양수야 라고 말해주는 건 뭐가 다른 말이야? 똑같은 말이라고 내가 말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부호 변동을 알아내기 위해서 얘 양수네, 얘가 음수네, 얘 양수네, 얘가 음수네, 여기 양수인데 또 여기 양수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는 얘가 그러면 중학교 1학년한테는 양수네, 진간의 감수네 말해주겠지만 니네한테는 그냥 양수네, 여기까지는 음수네, 여기까지는 양수네, 여기까지는 음수네, 여기까지 또 양수네, 근데 여기서 또 양수네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 뿐이야. 그래서 니네가 이런 그래프를 찾아낸다는 거지 내가 말하는. 그게 결국은 극대극소고 그게 결국 증가 감소야. 그러니까 니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F'X가 0인 점을 찾아서 부호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주는 거지. 결국 그 부호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는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지, 양수에서 양수로 가는지, 양수에서 음수로 가는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면 우린 걔를 극소값이라고 하는 거고,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건 증가하다 그냥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무 점도 아닌 거야. 그 다음엔 뭐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건 증가하고 있다, 얘가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 얘를 극대점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변곡점에 대한 의미로 잠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어떤 함수가 니네가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이 함수를 좀 더 아름답게 그리고 싶은 것뿐이야. 솔직히 그래프를 그리는데 변곡점은 그렇게 연관성이 많이 없긴 합니다. 변곡점은 오히려 니네가 거의 사용할 일이 없어. 변곡점을 사용하려면 진짜 이 니네가 F'X 그래프에서 실제로 이 그래프가 극대인지 극소인지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 그때 2'을 이용해서 2'이 만약에 음수면 얘가 위로 볼록하게 생겼다는 거 알고 있잖아. 얘가 위로 볼록하게 생겼기 때문에 극대를 만족하고 있는 거고, F2', 그러니까 알파가 F2' 베타가 만약 양수면 F' 알파 베타가 0이면서 F2' 베타가 만약 얘면 아래로 볼록으로 생겨 있는 상태라서 극소다라는 것까지 찾아내는데 가끔 쓰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이 쓰이는 내용은 아닙니다. 변곡점이라는 건 우리가 어쨌든 아볼과 위볼을 따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뭐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볼로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볼로 그리는 이 점을 찾는 데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래프를 그렇게 아름답게 그릴 필요는 없어. 실제로 우리가 이 도함수 활용해서 그래프의 개형에 윤곽을 찾아내는 거지, 이 그래프를 진짜 무슨 모는 종이에 아름답게 그리는 문제는 안 나오잖아. 그래서 니네가 이제 이 그래프를 다 그릴 줄 알면 뭐가 나오냐? 이 그래프의 최대 최소는 어디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최대 최소를 찾기 위해서는 최대한 그래프를 자세하게 그려주긴 해야 됩니다. 이 함수가 어디에 가까워지진 않을지, 이 함수가 계속 내려가는지,
이 함수가 어디서 올라가진 않는지, 이 함수가 어디서 점근선을 갖고 있지 않는지, 그런 내용들은 당연히 이런 점근선, 얘가 무한히 갔을 때 얘가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리미트 x가 뭐 0에 자극한으로 가면 어디에 가까워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니네가 직접적으로 따져줘야 돼. 그리고 나서 최대체수를 찾고, 그 다음에 뭐를 물어보지 얘들아? 근의 개수에 관련된 내용.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니네가 그래프만 완벽하게 그렸다면 y는 3이랑 몇 군데서 만나는지 니네가, y는 2랑 몇 군데서 만나는지를 니네가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까지 하면 그 함수의 활용 내용까지 끝나는 거.